손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 그냥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신가요? 손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나 신경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손발의 작은 변화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손발의 7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 밤에 자다가 손발 저림 때문에 깨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발바닥 감각이 무뎌져서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손발 저림은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말초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발 끝에서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50% 이상이 10년 내에 신경병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저린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완전히 감각을 잃어 상처가 나도 모르게 됩니다. 손발 저림의 또 다른 원인은 목이나 허리 디스크예요. 척추신경이 눌리면 손이나 발로 가는 신경신호가 차단되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목 디스크는 손으로 나타나고 허리 디스크는 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 심각한 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쪽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치료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손가락 끝으로 미세한 천 촉감을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뎌졌다면 신경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발바닥 감각 테스트도 해보세요. 눈을 감고 발바닥에 손뭉치를 대었을 때 느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2주 이내에 신경과나 내분비 내과를 방문하세요. 두 번째, 손발이 심하게 붓는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신발이 꽉 끼고 손가락 반지가 빠지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일시적 부종은 오래 앉아 있거나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고 아침에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심각한 질환의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기능 저하인데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해서 발부터 붓기 시작합니다. 신부전의 초기 증상이 바로 발부종입니다. 신장 질환도 의심해야 하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수분 배출이 제대로 안 돼서 몸 전체가 붓죠. 특히 아침에 얼굴과 손이 부어 있다면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 정맥류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다리 정맥의 판막이 고장나면 혈액이 역류해서 다리에 고이면서 붓기와 통증이 생깁니다. 50대 이상 여성의 40%가 하지 정맥류를 겪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부종을 일으키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온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부종자가 진단법은요. 정강이 뼈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러보세요. 손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있다면 부종이 있는 겁니다. 양쪽 발목 둘레를 아침과 저녁에 재보세요. 2cm 이상 차이가 난다면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손발이 항상 차갑다. 한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겨울에는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손발이 시리다면 단순 수족 냉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가장 흔한 이유는 말초혈관 순환 장애인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건 레이노 증후군입니다.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손가락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손가락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다시 빨갛게 변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말초 동맥 질환도 주의해야 하는데 다리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서 발이 차갑고 저리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파옵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피로감, 체중 증가, 변비와 함께 나타나면 갑상선 검사가 필요합니다.
빈혈도 손발 냉증의 원인입니다.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 끝이 차가워집니다. 자가진단법이요.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끝을 5초간 눌렀다가 놓았을 때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보세요. 3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체온이 손바닥보다 현저히 낮고 창백하다면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발톱 색깔이 변한다. 발톱이 노랗게 변하거나 두꺼워지거나 쉽게 부스러진다면 무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발톱 변화는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톱이 노랗게 변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곰팡이 감염, 즉 조갑진균증인데 50대 이상의 30%가 발톱 무좀을 갖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발톱이 두꺼워지고 변형되고 통증이 생깁니다. 발톱이 검게 변했다면 더 주의해야 하는데 혈종일 수도 있지만 악성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부딪힌 적이 없는데 검은색이 나타나고 점점 커진다면 즉시 피부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톱이 하얗거나 창백하다면 빈혈이나 간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데 손톱 및 피부가 분홍색이 아니라 흰색이면 적혈구 부족이나 간경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톱이 푸르스름하게 변했다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나 폐 질환으로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청색증이에요. 곤봉지라고 해서 손톱, 발톱 주변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다면 만성 폐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톱 자가 진단법입니다. 발톱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발톱 밑에서 고름이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감염이 진행 중입니다. 발톱 성장 속도도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한 달에 1mm 정도 자라는데 거의 자라지 않는다면 혈액순환 장애나 영양 결핍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손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작은 상처나 굳은 살이 2주가 지나도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거나 진물이 나온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바로 당뇨발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돼서 상처 치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상처도 감염되기 쉽고 심하면 괴사로 이어져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 15%가 일생에 한 번은 발궤양을 경험하고 그중 14에서 24%는 결국 절단 수술을 받게 됩니다. 말초 혈관 질환도 상처 치유를 방해합니다. 혈관이 막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조직이 재생되지 못하고 상처가 악화됩니다. 면역력 저하도 문제입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됩니다. 영양 결핍,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느려지죠. 피부 재생에 필요한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가관리법입니다. 매일 발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당뇨 환자는 거울을 사용해 발바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한 후 밴드로 보호하세요. 3일 이상 호전되지 않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절대 상처를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마세요. 된장, 감자, 알로에 같은 것을 바르면 오히려 감염이 악화됩니다. 여섯 번째, 손발이 떨린다. 젓가락질 할 때는 손이 떨리거나 글씨를 쓸 때 삐뚤빼뚤하거나 커피잔을 들 때 손이 흔들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손떨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본태성 진전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심해집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긴장하거나 피곤할 때 더 심해집니다. 파킨슨병도 의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한쪽 손만 떨리다가 점차 양쪽으로 퍼집니다. 특히 가만히 있을 때 떨리고 움직이면 떨림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얼굴 표정이 굳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손떨림과 함께 심장이 두근거리고 체중이 줄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이에요. 알코올 의존증이나 금단 증상도 손떨림을 유발합니다. 평소 음주량이 많은 분이 술을 끓였을 때 손이 심하게 떨린다면 알코올 금단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천식약, 항우울제, 혈압약 등이 손떨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해 보세요. 자가진단법입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손가락이나 손 전체가 떨린다면 진전이 있는 겁니다. 종이에 나선형을 그려보세요. 선이 삐뚤삐뚤하거나 떨린 흔적이 있다면 손떨림이 진행 중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7번째, 발바닥에 통증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찌릿하게 아프거나 오래 서 있으면 발 뒤꿈치가 아프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50대 이상에서 매우 흔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직업, 비만, 평발이나 요족 같은 발 구조 이상이 원인입니다.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고 걷는 자세가 틀어지면서 무릎, 허리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나 발등이 타는 듯이 아프다면 통풍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액속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관절이 빨갛게 붓고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면 통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바닥 앞쪽이 아프고 저리다면 지간신경종일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 신경이 두꺼워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하이힐이나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은 여성에게 흔합니다. 발 뒤꿈치 뼈에 가시 같은 것이 자라는 족저골극도 통증의 원인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에서 뾰족한 돌기가 보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도 발바닥 통증이 생깁니다. 불에 댄 것처럼 타는 느낌이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특징이죠. 자가진단법입니다.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발 뒤꿈치 안쪽이나 발바닥 중앙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족저근막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첫 걸음이 가장 아프고 조금 걸으면 나아진다면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발가락을 위로 젖혔을 때 발바닥이 당기고 아프다면 근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발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손발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목욕 후 손발의 색깔, 온도, 감각, 상처 유무를 확인하시고 특히 당뇨 환자는 거울을 사용해서 발바닥까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있는 신발,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시고 하이힐이나 슬리퍼는 피하고 새 신발은 오후에 신어보고 구매하세요. 셋째, 발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 기상 후, 잠들기 전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을 펴는 스트레칭을 5분씩 하세요. 족저근막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혈액순환 개선 운동을 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세요. 발목 펌프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다섯째,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손발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기검진과 약물 복용으로 철저히 관리하세요. 여섯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손발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7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갑자기 한쪽 손발에만 증상이 나타날 때,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을 때, 발가락 색깔이 검게 변할 때, 극심한 통증으로 걷기 힘들 때, 손발 감각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손발은 우리 몸의 가장 끝에 있지만 건강 문제는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매일 3분만 손발을 관찰하는 습관이 큰 병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